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학원 토익 강사 최유승입니다. 자, 엔토익 천재 RC 메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 파트별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갖다 푸는 것도 좋은데 무작정 풀어서 어떤 실력으로 올라가야 될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점수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점수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는요, 앞으로 몇 점대를 목표로 진행이 된다? 850점대에서 900점대를 목표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들 많이 다룰 거고요. 그리고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다는 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점수 850과 900을 위해서는 각 파트별로 어느 정도로 개수를 틀려야 되는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트 5 같은 경우는 40문제에서 대략적으로 2개 정도를 커트라인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뭐 3개, 뭐 이 정도 괜찮은데 갑자기 5개, 6개 확 넘어가 버리면 점수가 확 낮아지겠죠. 그래서 몇 개를 커트라인으로 목표로 2개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웬만하면 요거. 그 다음에 파트 6는 12문제 중에서 하나 정도. 파트 6는요, 점수, 그 문제 개수가 12개밖에 안 되지만 점수 배분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몇 개 틀리지 않았는데 점수가 확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파트 6는 몇 개? 1개. 파트 7은 몇 개? 48문제 중에서 3개 정도. 자, 독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죠? 근데 독해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틀려버리면 여기서 잘해놓고 5, 6에서 잘해놓고 독해에서 너무 많이 틀려서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독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해는 그날의 기분이나 그날의 운에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실력을 쌓아가셔서 탄탄하게 점수대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커트라인 몇 개로? 3개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요 정도 개수를 갖다 맞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가? 파트 5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가볼게요. 파트 5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파트가 그래요. 사실은 5도 그렇고 6도 그렇고 7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너무 성격이 급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알아요. 그죠? 70여 분 정도 이렇게.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걸 다 풀어 200문제 어떻게 다 풀지? 그래서 막 계산을 해가지고 한 문제당 뭐 30초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산하셔서 빨리빨리만 풀라고 하는데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온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해야 될 게 뭐다?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푼다?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파트 5의 개수가 2개 정도까지 줄어들었을 때 그때부터 뭘 연습한다? 속도 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 안에 푸는.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빨리만 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점수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도를 먼저 신경 써라. 그럼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항상 해석만 해서 풀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한국말이랑 원래 영어랑 다르기 때문에 한국말로 자꾸 해석만 하면 어떻게 된다? 오류가 범해져.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우선 문장을 구조 분석한다. 문장을 해부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목적어를 찾고 뭐 자동사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보호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부사도 찾아주고 전명구도 찾아주고 이런 거는 대부분 얼추 다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하다 말어. 문제를 갖다가 하다 말면 절대 안 되고 모든 문제에 어떠한 버릇을 길러라. 마침표 있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라. 문장을 넓게 봤다가 좁혀 들어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문장을 크게 봤다가 좁혀 들어오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나한테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문법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럼 그 문법에 맞춰서 답을 결정하는 단어, 키워드를 잡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빈칸에 어떠한 어휘가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데 요게 800대와 900대가 가장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요 부분인데요. 보기에 있는 어휘의 의미는 많이 하는데 쓰임을 제대로 몰라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한국말로 또 해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보기에 있는 어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쓰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보기에 있는 어휘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 짚어 드릴 거예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사, 뭐 타동사, 효용사는 사람을 수식하는지 사물을 갖다 수식하는지, 그다음에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 이런 것들, 접속 부사와 접속사의 다른 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문법에 맞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면은 해석에 맞는 문법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다? 문법에 맞는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이 먼저라는 거, 영어 문법과 한국말은 다르다라는 거, 요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뭐가 먼저야? 그렇지, 한국말이 먼저가 아니야. 뭐가 먼저야? 영어 문법이 먼저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조 분석, 문법 찾고, 키워드 잡고, 그 다음에 그렇지, 보기 있는 어휘 대입하기. 요거까지.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파트 5 한 두 문제만 같이 풀어봅시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지? 지금 문제집을 사놓고서 지금 문제집을 안 풀고 요거 본 다음에 풀어야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 완전 좋은 찬스예요. 요거 보시고 나서 아,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많이 맞힐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찬찬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calm down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야, 이거 빨리 풀어야 돼! 막 이러고 있으면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알았지? 자, 그러면 한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구조 분석이 먼저, 문법, 키워드, 어휘 요 순서 잊지 마시고요. 자,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Newly hired reporter main responsibility까지가 뭐가 되는 거지? 주어가 이렇게 길단 말이야. 잘못하면 주어도 못 찾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will be to니까 to 부정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되겠지?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동사 문제에선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뒤에 있는 목적어가 중요해. 근데 바로 이렇게 가버리지 말고 본인이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라? 마침표인데까지 이렇게 local news stories가 목적어, 그 다음에 전명구 for the weekly issue 여기 마침표까지 보셔야 됩니다. 마침표까지. 알았지? 찬찬히. 자, 동사를 결정하는 건 뭐다? 계속 강의 때마다 강조드릴 거예요. 주어와 목적어가 동사를 결정한다. 주어가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뒤에 있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답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응? 그런데 룩은 처음부터 답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룩은 무슨 동사다?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뭐가 필요하다? 뒤에 명사를 받기 위해선 전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for라든지 아니면 into라든지 아니면 at이라든지 이러한 전치사를 동반할 때만 뒤에 명사를 받을 수 있다. 뭐는? 룩이라는 자동사는. 오케이? 그래서 룩은 오늘 답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write가 답이 되는데 스토리를 갖다가 쓴다가 되겠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혼자 문제를 푸실 때 답 쓰는 건 좋았는데 왜 C가 답이 안 되는지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학습이야, 학습. 그죠? 지금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거 아니고 문제집을 풀 때는 뭐다? 학습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더 정확하게 풀어낼지. 그럼 help는 왜 안 되는지도 밝혀내셔야 됩니다. help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대상이 와야 된다. 대상이 오고서 이 사람이 뭐뭐 하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오든지 아니면 with 명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쓰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의미는 다 알아. help 누가 몰라. 그죠? 중학생, 요즘은 초등학생도 알더라고요. 그죠? 그랬어요. attend 같은 경우는 목적어로 뭐가 와야 되겠지? 목적어로 그렇죠. 행사가 와야 됩니다. 행사가 목적어로 온다. 그래서 어디에 참석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어떻게 된다? 이 보기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다 공책에다 잘 정리하신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면 시험장에 가시면 좀 더 문제가 명확하게 풀린다라는 거. 그래서 어휘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쓰임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쓰임이 중요하다. 쓰임. 아시겠죠? 자, 그럼 한 문제 더 가봅시다. 잘 따라와 보세요. 파트 5 한 문제 더 가봅시다. 구조 분석, 그 다음에 문법, 키워드, 어휘. 뭐가 중요하다? 정확도. 속도는 나중이야. 물론 속도가 중요하지만 나중 일이야. 우선 정확도가 먼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as of next month 그러면 전명구. as of는 무슨 뜻이다? from이랑 똑같다. 이런 것도 잡아내셔야 돼요. 나중에는 as of가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from의 의미라는 거. as of. 또 as of랑 똑같은 말은 뭐가 있다? starting, beginning, 그 다음에 effective. 그래서 effective next month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starting next month. 이런 것도 하나하나 짚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디테일하게 좋은 거야. reimbursement request가 복합 명사가 되겠고 그러면서 for expenses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갑자기 본동사 자리
문장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동사 자리인 줄 알고 본동사 형태를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떤 거지? 본동사는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이게 절이 되거나 문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동사가 뭐다? 본동사다. 그럼 여기 본동사 자리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야. 문장을 좀 더 가봐야 되겠지. 그래서 마침표인데까지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끊어지고 do not have to be 이게 본동사가 되는 거지. do not have to be. 오케이? 본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무슨 자리? 준동사 자리. 그럼 준동사란 무엇이냐? 준동사는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그리고 또 뭐다? 분사가 뭐가 된다? 준동사라 한다. 그래서 본동사가 있으면 여기 뭐다? 이 셋 중에 하나 갖다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본동사 다 지우면 we total 지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totaling, totaled, being totaled가 있는데 그럼 본동사는 하나밖에 안 지워지네. 그치? 그럼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답이 되는지 그럼 total이란 단어는 우리가 총이란 의미는 알아요. 근데 쓰임을 몰라. 품사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럼 total의 품사는 뭐가 있다? 명사도 되지만 동사로 쓰일 때 무슨 동사? 타동사. 타동사가 되는 거지. 타동사. 그러면 빈칸 뒤쪽에 봤더니 lower than 20 유로라는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생각되겠죠? 문장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일명 무슨 생략? 관비생략. 우리 말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관비생략. 그럼 비동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뭘 써야 되겠죠? PP를 갖다 쓰면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안 되고. 이것도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있잖아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20 유로라고 답이 안 되겠지. 그래서 ing 형태인 뭐가 답이 된다? 토탈링을 갖다가 써주셔야겠죠. 이렇게. 나머지 것들이 왜 안 되는지. 안 그러면 시험장 가서 어떻게 된다? 다 해석하게 돼요. 아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화면 잘못된 거냐 내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자 그럼 파트 5였고 파트 6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파트 6는 파트 5처럼 풀면 절대 안 된다. 응? 이것도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속도인 게 맞아. 정확도가 중요해. 그래서 뭐다? 문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문법적으로만 접근한다는 얘기가 뭐가 되겠죠? 파트 6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풀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빈칸 있는 문장만 해석해서 풀려는 경향이 있어. 에?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 전체적인 내용. 특히 어떤 문제 많이 틀리시죠? 시제 문제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시제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어휘 문제 많이 틀리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때에 따라서 오답 노트를 가져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학생이 오답 노트를 가져와서 선생님 이 문제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줘봐.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문장이 약간 짧아. 파트 5 지금 좀 짧은 거야. 그리고 내가 풀어봤는데 답이 3개야. 그래서 와 이 문제 뭐지? 오류 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 친구한테 그랬어. 이거 원본 어디 있니? 그랬더니 친구가 파트 6를 갖다 원본으로 주더라고. 그거는 그 문장만 갖다가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겠지. 왜? 파트 6에서 한 문장만 끌어와서는 답이 안 나온다. 알겠죠? 왜? 내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뭐다? 시제 문제, 어휘 문제. 그리고 여러분 파트 5에서는요. 접속 부사가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파트 6에서는 접속 부사 문제가 꼭 나와요. 접속 부사. 우리 접속사랑 접속 부사랑 다르죠. 그죠? 그래서 쉼표 찍고 절 받는 거. 문단과 문단을 연결해 주는 거. 이렇게 다른 문장과 다른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 부사.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 특히 뭐가 중요하다?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핵심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접속 부사 문제도 맞힐 수가 있다. 그래서 파트 6는 빈칸 있는 문장만 보고 풀지 말고 어떻게 풀어라? 그렇지. 내용 파악을 하면서 풀어라. 이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파트 6도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 자, 여러분들 여기 빈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급하게 풀면 어떻게 된다? 여기 무시해버리고 미스터 웨스트 쭉 들어가서 is going to be가 나오니까 뒤에 ing 형태. 근데 다 ing야 우선.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있다? Our company's business development라는 부서 이름 같기도 하고 어떠한 사업 이름 같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아이들이 대박 뭘 쓰죠? 리빙 쓰는 사람은 좀 드물었어. 이 문제는. 대부분 뭘 썼다? 조이닝, 들어왔다, 뭐 합류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셨어요. 그럼 뭘 안 읽어본 거야? 여기선 조이닝이 우선 답이 아니야. 왜? 위의 문장 때문에. 위의 문장 보면은
We are pleased that Simon West has accepted 받아들였다. 포지션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포지션이야? 디렉터! 디렉터는 뭐 하는 사람이다? 어떠한 일을 이끄는 사람이다. 어떠한 부서를 이끄는 사람이야. 그럴 땐 베스트 앤서는 뭐가 돼야겠죠? 리딩을 갖다 써야 되는 거지. 리딩을 갖다가. 리딩. 오케이?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용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갑자기 무조건 조인을 갖다 써버리면 안 되란다는 얘기지. 오케이? 아셨죠? 그랬어. 그래서 파트 6의 일부분을 봤더니 어떻더라? 내용을 봐야지 답을 맞힐 수 있더라. 특히 이런 어휘 문제. 아셨죠? 뭐 이것만 보면은 뭐 여기 회사를 떠난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들어온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디렉터기 때문에 이 사업체나 아니면 이 부서를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파트 6는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다. 문법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다? 내용에 있다. 내용. 찬찬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확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아셨죠? 자, 그럼 파트 7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같이 한번 가봅시다. 파트 7은 문제 접근 방법. 이것도 정확도가 먼저라는 거. 이거 파트 7이 특히 그런데요, 여러분들. 문제만 읽고서 답만 찾아내려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원어민도 못해. 여러분들 혹시 수능 같은 거 보실 때 문제 먼저 읽고서 답 먼저 찾는 연습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한참 헤매게 되죠? 그랬어요. 맞아요. 한국말로 된 것도 한참 헤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해는 어떻게 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와 정독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읽으라 그랬더니 눈으로 막 훑는 분이 계세요. 그냥 똑같은 단어 있는 거 찾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눈을 막 훑지 말고 내용을 보고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대부분 몇 개 정도 맞으시죠? 30 몇 개 정도 맞히십니다. 맞죠? 이게 40개 정도, 40개 넘게 맞기 위해서는 뭐다?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한 문장을 깊고 파고 들어간 문제들이 있어.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문제들을 맞춰줘야 되는데 무조건 문제에 있는 똑같은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갖다 답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면 30개 남짓하게 맞힐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45개. 우리 목표 개수가 몇 개였죠? 3개만 틀리는 거니까 45개 맞기 위해서는 뭐다?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표시법이 중요한데 영어가 맨 처음에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뭐다? 고유명사랑 갖가지 단어가 섞여져 있어. 그 내용 파악이 안 돼. 여러분들 혹시 한국말로 된 소설책 맨 처음에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들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 왜? 사람 이름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그거랑 비슷해. 그래서 독해도 뭐가 중요하다? 고유 명사가 중요한데 사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아니면 지명 그리고 숫자 같은 거 꼭 문제에 있습니다. 숫자 그리고 또 뭐가 문제에 있다? 날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금액 같은 거 수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키워드가 된다. 요것들이 답으로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읽을 때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밑줄만 긋고 읽을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각자 다른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네모, 회사 지명 숫자는 회사 지명 같은 경우는 뭐다? 상품 이름은 삼각형 이렇게 다른 표시. 그래야 좀 구분하기가 쉽잖아. 그지? 그 다음에 숫자, 날짜, 금액 같은 경우 동그라미. 그래서 도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이용하면은 고유명사가 더 빨리 잡힌다라는 거지. 그 답을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속도에 맞게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알았지? 안 그러면 하나 고유명사 찾으려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게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와 정독 능력이 필요하지만 요령이 있다면 뭐다?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고유명사에 특이한 표시를 해놔라. 무조건 다 동그라미만 치지 말아라. 그럼 자기 함정을 파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지문이 먼저냐 문제가 먼저냐. 자, 문제를 읽고서 답을 딱 찾아내는 거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단 독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 그럼 자신의 독해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문부터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지문부터 먼저 스캐닝을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답이 더 빨리 찾아진다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지문부터 보기. 지문부터 읽으면서 뭐 하는 거야? 표시를 하는 거야. 사람 이름, 회사 이런 거 다 표시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 보면 꼭 고유명사가 걸려들 거란 얘기야. 응? 됐지? 그 다음에 리뷰가 중요한데 이거 완전 중요해. 이걸 제일 좋아해요, 제가. 사실은 저도 토익을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인데요. 독해가 진짜 안 늘었었는데 요거 하고 나서 굉장히 엄청 많이 늘었었어요. 독해에 있는 문장을 5에서 아까 구조 분석했듯이 리뷰할 때 문제 풀 땐 그러면 안 돼. 문제 풀 때 갑자기 독해에 있는 문장 가지고서 주어 찾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리뷰하실 때
뭐해라? 답의 위치만 찾고 있지 말고 구조 분석을 하세요. 한 문장 한 문장. 그러면 5 실력도 늘고 7 실력도 늘고 6 실력까지 동반 성장합니다. 동반 성장. 왜? 5에서 봤던 문장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알았지? 그래서 구조 분석을 통해서 7 이해력도 높이고 또 5, 6까지 한꺼번에 잡는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독해 있는 문장들을 자꾸 잘라서 읽어보세요. 그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7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한 두 문제 정도.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보면은 이렇게만 읽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이거 고유명사 막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해. 그냥 답만 찾으려고 문제 먼저 읽고서 뭐 이런 거 계속 똑같은 단어만 쫙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계속 헤매기만 할 뿐이야. 더디고 문제를 자꾸 다시 읽게 되고 문제가 이해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고유명사들이 나오면 many of artists have received national acclaim. acclaim 뭐가 되겠죠? 칭찬이지. 칭찬. including 이렇게 freedom tower가 있어. 이런 고유명사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네모 and Bonnie Murphy 네모 이렇게 찬찬히 하자. 천천히. 자기가 버릇이 들 때까지는 뭐든지 찬찬히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달려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Who both won award. 상 받았대죠. Last year's 레게 뮤직 어워드. 이거 다른 표시하는 거예요. 세모로 이렇게. 마이애미에서 이거 지명이니까 세모. His song. 이거 송 이름이 있죠. 이것도 세모 정도 이렇게. 그래서 뮤직이 있고 이거 고유명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사람 이름이 나왔지. 그럼 뭐 이런 것도 다시 네모 이렇게. 그 다음에 respectively는 각각. as well. 그러면서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또 네모 이렇게. 그러면 이런 도용틀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 고유명사가 눈에 더 잘 들어온다는 얘기지. 알았지? 무조건 동그라미만 치면서 넘어가지 말란 얘기야. 그 다음에 band's new album, 새로운 앨범, integral parts, has become worldwide sensation. sensation을 이끌어냈다. especially in South America, 뭐 세모 이렇게. and has been praised, 뭐 칭찬받았다. by music critics 애들에게 as one of the best reggae album in recent years.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좀 더 효과적인 거죠. 아셨죠? 그럼 문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 문제에 들어갔을 때 What is Freedom Tower named of? name of. 봐봐. 여러분들 고유명사 아까 특이한 표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바로바로 연결되잖아. 그치? 그러면 문제를 그래요. 솔직히 지문을 읽은 다음에 지문 내용이 너무 기니까 내용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문제를 풀 때.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고유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 보면 되는 거야. 그치? What is Freedom Tower the name of? Freedom Tower의 name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뭐죠? 무슨 이름이었어? Freedom Tower, Bonnie Murphy, who both won award. 그지? 그러면 아까 뭐 있었어? Many of artists, artist는 artist 얘네. 그지? Last year's music award. 뭘 받았대? music award를 받았대. music award. 그 음악하는 애들이야. artist인데 음악하는 애들이잖아. 그지? 그럼 걔네들 갖다 뭐라 그러지? 문제를 바로 들어가 버리면 award winning band가 되는 거지. award winning band. 이 award winning이란 단어도 알아야 돼. 상 받은 경력이 있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고유명사를 잡아라. 고유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What is indicator about a Rasa Mill Bands? Rasa Mill Bands. 아까 또 이것도 Rasa Mill Bands. 아까 내용 쓰기 어디 있었어? 다시 한번 가봐봐. 응? Rasa Mill Bands 여기 있었잖아. Rasa Mill Bands. 특이한 표시니까 바로바로 눈에 띄잖아. 됐지? New album. 그러면서 뭐가 있었다? Become a worldwide sensation이 됐었고 especially in South America에서 praised. 어떻게 됐다고? 칭찬받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칭찬받았다. 뮤직 크리틱한테. 그래서 보면은 뭐가 된다? Won an award for its hit song. 상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고 상 받았다라는 건 뭐가 되겠지? 얘네가 상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고유명사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상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고유명사를 제대로 안 잡으면은 얘네가 받았는지 내가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이게 구분이 안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유명사를 잘 잡아라. 이게 핵심이다. 고유명사. 알았지? 자, 그래서 얘들은 뭐가 되겠죠? receive good review가 되겠지. praise랑 바꿔서 쓰는 말은 뭐가 되겠죠? 좋은 평을 받았다라는 거지. 누구한테? critics 그랬으니까 비평가들한테 좋은 평을 받았다. D.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빠르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파트 5, 6, 7 어떻게 된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뭐다? 정확도가 먼저라는 거. 우선 정확도가 먼저야. 그리고 나서 틀린 개수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를 내셔야겠죠.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빨리빨리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엔토익 천재 RC 요 강의를 먼저 보신 다음에 푸셨으면 참 좋을 텐데 몇 회 푸신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푸시는 건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풀었던 거는 리뷰용으로 사용합니다. 리뷰용. 자기가 푼 문제를 무조건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면서 잘 정리해 보시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셨죠? 아, 그랬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메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